갑자기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피할 수 없는 전화라. 네,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우리나라의 이 디램 업체들은 올해 신규 투자를 줄였습니다. 비용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전략이었겠지만 문제는 신규 투자는 줄였는데 4분기 들어서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재개가 되면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내년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디램 값 슈퍼사이클이 한번 이제 돌아오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증가할 것이다. 뭐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거기도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년 상반기의 주가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시장 전반적인 시각인데요. 일단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지금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 부양책 타결 기대감이 조 바이든 당선자가 이제 뭐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큰 부양책을 쓰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요. 백신 기대감은 당연히 큽니다. 이제 뭐 백신 접종이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당장은 결과를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감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요. 유일한 악재는 현재 확산 중인 코로나19 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유일한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번 위기만 잘 넘기게 된다면 이걸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위기를 잘 넘기면 지금 코로나19 백신 효과로 인해서 내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게 된다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은 경제 상황이 당연히 회복이 되겠죠. 자, 그럼 올해 최악의 상황인데 내년은 그 최악의 상황이 바로 회복이 된다면 최악에서 180도 전환되는 상황이 나오죠. 그런데 최악이었던 올해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기저효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은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미 올해 주가는 사상 최고치예요. 그럼 내년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게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게 먼저 지금 선반영됐다라고 치고 내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반영이 다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올해 최악의 이런 경제 상황에서도 이러한 주가 상승을 이뤄냈다면 내년에 경제 상황이 회복이 된다면 오히려 탄력을 받고 커질 수 있는 주가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안 좋았었던 기업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 엄청난 회복, 그리고 민간 경기도 활발하게 되살아나면서 전체적으로 활황장 그리고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내년 주가는 더욱더 펌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기대감이 뭐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주들로 눈을 돌리면 최근 테마주들은 오늘 시장을 보면요. 최근에 움직인 테마주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내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눈치 보기가 많았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의외의 종목들,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이 새롭게 강세를 보였었던 하루였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과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풍력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 의외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코스모학이 오늘 상한가를 갔죠. 사실 뭐 요즘에 올라갈 모습을 보이긴 했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2차전지는 제가 내년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탑픽으로 좀 꼽은 그런 섹터이기도 한데요. 이유를 굳이 오늘 이렇게 오른 이유를 꼽자면 저는 이렇게 들고 싶어요.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수급적인 이유를 들고 싶은데 최근 수급이 돌던 테마주들은 너무 쉽습니다. 재료도 쉽고 종목도 쉬워요. 이게 뭐가 쉽냐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19 확산, 백신 개발, 임상 성공, 긴급 사용 승인 신청, 허가, 백신 접종 다 생각할 수 있는 것,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다 정보가 돌고 있는 것, 종목도 딱딱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수급이 안 몰립니다. 비대면 역시 마찬가지, 음압병동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재미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수급처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종목이 필요한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요즘에 2차 전지주들이 조금씩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코스모학도 그 분위기를 타서 요즘에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급이 갈 곳이 없다가 이쪽으로 몰려버리면서 상한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적인 측면으로 보기에는 좀 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료적인 측면으로 해서 이 코스모학이 상한가를 간다라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 제가 한 1년 6개월 전쯤일 거예요. 이 차트를 길게 보시면 알겠지만 1년 6개월 전이면은 제가 거의 요때죠. 9월? 요게 있기 전이니까 더 오래됐네요. 상당히 오래전에 매매를 했구나. 2019년 초반인가 봅니다. 이때 수익 중이었다가 수익 실현하고 나서 쭉 뭐 밀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거의 가장 고점입니다. 쭉 밀려서 에이 그냥 이거 나머지 전량은 본전 처리합시다 고 매도를 했는데 그 뒤로 쭉 내렸죠. 그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로 가져가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2, 3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여기 바닥에서부터 매수하겠다라는 것은 꿈과 같은 얘기입니다. 다들 신호가 생기고 명분이 있고 분석이 들어갈 때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거든요.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보자면 개인들이 이제 주로 상따로 많이 몰리고 그러는데요. 내일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GM에 전기차 부품 공급한다는 얘기로 인해서 이제 코스모 신소재 등등등에서 이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한 건데 이 재료로 상한가를 갈 만큼 이 코스모학이 가벼운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쪽으로 수급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오늘 이후에는 또 관심주로 계속해서 보셔야겠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강세를 보였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풍력주들이 오랜만에 오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풍력주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재료라는 측면보다는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부터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바이든이에요. 바이든의 주요 정책. 뭐 제가 랜선 강연에선 다른 분도 얘기를 드렸지만 풍력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풍력이 1월이 다가오면서 서서히 이제 분위기가 좀 잡혀가고 있다. 내년 연초는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연초 정책 관련주로서 CS 베어링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풍력주와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주도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사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이쪽으로 몰린 것뿐입니다. 당연히 가야 할 종목들이긴 해요. 하지만 언제가 디데이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이쪽으로 수급이 몰린 거고 반대로 최근에 움직였었던 코로나 관련주들은 비대면이나 음악 모두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이 코로나 관련주들은 쉬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매매한 종목들을 보자면은 오늘 아주아이비 투자가 마지막에 극적인 수익을 안겨줬는데요. 차트 굉장히 높잖아요. 어저께 매수 들어가서 오늘 이제 수익 실현을 했는데 포인트 모바일에 투자를 했습니다. 2014년부터 지분 투자를 한 기업이에요. 공모가보다도 낮은 단가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성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저는 아주아이비 투자를 매매를 했었죠. 유튜브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9월 달부터예요. 크래프톤에 투자를 했죠. 배틀그라운드 개발사. 심상치 않습니다. 좀 더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런다면은 계속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아주아이비 투자가 투자한 기업들이 상당히 알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지분 투자 효과로 얻는 기대 수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외에도 코리아 센터를 매매를 좀 해봤는데 코리아 센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 아주아이비 투자가 포인트 모바일에 지분 투자했다고 그랬죠. 포인트 모바일이 오늘 상한가에 가서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안 그랬으면 이거 수익 실현을 못했겠지만 오늘 음봉 나왔으면 내일 무조건 들어갔어야 됩니다. 아마존에서 지분 투자를 대대적으로 했어요. 이 지분을 신주의 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면 2대 주주로 아마존이 올라서게 됩니다. 포인트 모바일의 2대 주주로. 이게 임팩트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모바일 오늘 산에 가서 좀 아쉽지만 내일부터도 라도 조정받을 때는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리아 센터 뭐 어저께 매수해서 오늘 수익 나갔는데 제일 테크노스 뭐 이거는 그 코리아 센터는 카페24와 좀 관련이 있고요. 제일 테크노스 같은 경우는 윤석열 관련주잖아요. 다 이렇게 그냥 소소하고 세세 소소하게 그냥 수익이 좀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완연한 대형주 장세다 보니까 개별주는 이렇게 짧게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어저께 매수한 거예요. 제일 테크노스 어저께, 코리아 센터 어저께. 어저께 매수해서 오늘 이제 수익 실현을 좀 이렇게 봤는데 좀 짧았어요. 기대보다는 좀 크지 않았던 게 완연한 대형주 장세였기 때문에 그렇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좀 볼 수 있는 종목은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지만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단기적으로의 관심은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 확진자는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고요. 연말로 갈수록 지금 모임이나 이런 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막고 있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증가는 당분간은 불가피할 거예요. 그리고 준다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이 문제인데 그래서 백신 관련주 그리고 비대면 당장 학교를 못 가니까 그리고 당장 늘어난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음압병동 그렇기 때문에 백신, 비대면, 음압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장주 위주로 봐야겠는데요. 우정바이오 오늘 모양 안 좋죠? GH 신소재 역시 오늘 모양 안 좋아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 음압 관련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백신 관련주들은 따로 종목을 언급해드리진 않겠습니다. 비대면은 교육주 제가 이번에 이를 갈고 있는데요. 마지막 도전입니다. 저는 YBM넷 상당히 많은 수익을 본 종목인데 야 이번에 한 번을 못 먹어요. 지금 열이 많이 받아 있는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 종목 이 비대면 온라인 교육주들 온라인 교육주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단계인데 한번 슈팅이 나와줄지는 기대를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중간에 전화가 잠시 와가지고 좀 애매했지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매일 밤 주식 한 잔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규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